대한민국이 잿더미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우리 대기업들의 열심히 한 노력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동차에서 일용품까지 국산품 애용에 애국심이 있기에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정경유착과 관련한 의혹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국가 경쟁력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오해를 사는 어떤 행위도 우리 재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정치권과 함께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국회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반기업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날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기업도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자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통령과 독대하여 각 기업이 처해 있는 각종 민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뒤로는 준조세 성격의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방금 제가 준조세 성격이 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구본모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회장님 마이크를 당기세요. 야,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허창수 정경련 회장님께 묻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정경련에서 대북 비료 보내기에 80억 원 대한상인 무역협회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 외에 우리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정부 늘 이렇게 각 정부마다 대기업의 공익재단 설립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출연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묻습니다. 대북 비료 보내기 때 하고 이번에 미르와 K스포츠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비료 보낼 때는 제가 정경련에 있었지 않았고요. 이번에 미르하고 K스포츠는 청와대 요청을 우리 기업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과거 정부도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과거 때는 제가 정경련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정경련 회장이 아니더라도 기업 회장으로서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예. 기업이 거절하기가 힘든 건 예.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이승철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기업 출연을 하셨는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마지막 설립할 때 보고를 받았는데 예. 이승철 부회장도 메신저 역할 이상은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승철 부회장 보고 때 첫 보고가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설립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로부터 출연 요구가 있었다. 출연 요구 대기업한테 청와대의 그 입장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지금 정경련 해체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가 있고 목소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경련에도 시민들이 왔죠. 네. 예. 정경련 해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리가 이때까지 불미스러운 일에 거기에 인볼브되어 있다는 것은 참 회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해체가
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생각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우리 최태원 회장께 묻습니다. 네. 특히 이번 출연과 관련해서 사면 등 대가성이 가지고 출연을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체육인들의 우리 상과 복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출연을 했습니까? 대가성을 갖고 출연하지 전혀 않았습니다. 네?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출연한 바는 전혀 없고 그건 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출연할 때는 자발적으로 제의를 받고 자발적으로 하셨다. 아까 정경련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별로 할당을 받아서 그 할당한 액수만큼의 저희가 낸 것으로 사후에 제가 제 질문은 알겠습니다. 네. 목적에 맞게 기꺼이 출연해서 그런 문화예술 체육을 위해서 쓰는데 동의하면서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그 결정은 저희 그룹 내에서는 사회공헌 위원회가 하게 돼 있고 저는 거기에 전혀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결정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회장님도 정부의 어떤 편의를 가지고 출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냈습니까? 예, 무슨 대가를 기대해서 우리가 출연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이재용 회장님도 답변하십시오. 뭘 대가를 받는 대신에 출연을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저희가 모든 사회공헌이든 출연이든 어떤 경우에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지원은 없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완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이재용 증인께 묻겠습니다. 단답으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최고 전략단이기 때문에 김종중, 장충기, 박상진과 같은 삼성 내의 사장단의 여러 결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받을 입장은 아니다. 이런 취지죠. 죄송합니다, 의원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생각을 다른 데 하지 마시고요. 박상진, 장충기, 김종중과 같은 삼성의 최순실 등 또는 재단 등의 출연 행위에 대해서 전략적인 단위로서 보고받거나 지시받을 입장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제 말씀이 어렵습니까? 재단 건에 대해서는 잘 몰랐냐 이 말씀입니다. 재단 출연에 관해서는 잘 몰랐고 최순실 지원액에 대해서는 35억. 승마협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압력과 강요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인데 사전 나오실 때 준비하신 용어입니까? 대통령과 혹은 대통령 권력, 비선 권력으로부터 압력과 강요를 받았다. 그래서 재단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재단 출연권은 아마 전경련에서 이 각 기업별로 좋습니다. 작년 7월에 박근혜 대통령 독대했습니다. 현재까지 몇 번 독대하셨습니까? 그때랑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로부터 믿음을 얻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2년 신년사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회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저희가 특히 이번 일을 돌이켜놓고 보니까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그 각오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사내 유보금이 210조 3천억에 이릅니다. 알고 계시죠? 회사마다 조금 삼성 전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그 정도 대략 될 그렇게 것도 됩니다. 삼성건설을 포함해서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법무부로부터 담합과징금에 대한 사면을 받았습니다. 삼성의 담합과징금은 전체 10대 건설사의 1,838억에 삼성만 1,838억에 이릅니다. 전체 10대 건설사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는 자,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내 유보금도 잘 모릅니다. 담합과징금 사면을 받은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한 레벨과 단위의 세계적인 전략 단위의 이재용 증인은 일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홍한선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작년 7월 17일 합병 직전입니다. 홍한선 본부장. 이재용 부회장과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시간 반 가량 국민연금기금은 합병 비율 1대 0.35를 이건 부당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얘기했죠. 합병 비율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 법에 의해서 결정된 됐습니다. 합병 비율입니다. 동문서답하면 넘어갑니다. 이재용 증인. 이승만 정권부터 현 정권 이르기까지 삼성이 불법 정치자금을 약 860억을 냈다는 것이 제 계산입니다. 그중에 박근혜 정권과 무려 484억 약속하고 제공했습니다. 절반에 이르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십니까? 저희가 부족한 게 많고 반성하십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반성하십니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반성이라는 용어와 부회장께서 얘기하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반올림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입니다. 고항유미라는 노동자 아십니까? 예. 삼성은 조정위원회 공익재단 1,000억을 조성해서 이 반도체 노동자들의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이 절절한 요구에 대해서 삼성은 개별적으로 사과하고 개별적으로 보상하고 개별적으로 재발방지 대책만 내놨습니다. 그러한 삼성입니다. 어버이연합에 삼성의 가장 큰 회원사로 있는 전경련을 통해서 수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 이학수 구조본부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 엑스파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재용 증인은 메르스 사태 때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고해 성사가 저는 대국민 사과의 첩경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해 성사와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선 아까 반도체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종업원들과 저희 고객들의 안전을 더 네.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사과할 미비했던 용이 점이 있냐는 말씀에 또 동문서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1조 원대 방산업체를 여기 계시는 김승인 회장이 오늘에 계시는 한화에 매각을 했습니다. 2014년 11월입니다. 정부는 3개월 만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에 독일에 박상진 사장을 보내서 승마협회 회장을 보내서 최순실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합병을 이뤘습니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단 출연금을 204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주가를 관리해준 의혹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은 포괄 일죄로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송구스럽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전체는 다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여러 지적 중에 저희가 부족한 점도 많고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경련 가장 큰 회원사입니다. 전경련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해체에 동의하십니까? 그건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여기 선배
회장님들도 계시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정경련에 많은 직원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경련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자격이 없고, 한 가지 의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정경련 활동 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건 대한상인 무역협회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 외에 우리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뭐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정부, 늘 이렇게 각 정부마다 대기업의 공익재단 설립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출연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묻습니다. 대북 비료 보내기 때 하고 이번에 미르와 K스포츠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비교할 때는 제가 정경련에 있었지 않아. 날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기업도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자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통령과 독대하여 각 기업이 처해 있는 각종 민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뒤로는 준조세 성격의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방금 제가 준조세 성격이 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구본모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목소리가 안 없는 게 들립니다. 회장님 마이크를 당기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허창수 정경련 회장님께 묻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정경련에서 대북 비료 보내기에 80억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오해를 사는 어떤 행위도 우리 재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정치권과 함께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국회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반기업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자리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대한민국이 잿더미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우리 대기업들의 열심히 한 노력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동차에서 일용품까지 국산품 애용에 애국심이 있기에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정경유착과 관련한 의혹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국가 경쟁력도 하락하고